자, 이제 자료의 표현 마지막 시간인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과연 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목적에 맞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를 좀 살펴보자면, 첫째 막대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은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모두 변화되는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건 뭐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인데요. 최고와 최저 또는 최대와 최소, 최다와 최소를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차이점이에요. 이런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선택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죠.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은 이 차이점을 먼저 그래프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한 묶음으로 묶고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를 한 묶음으로 묶고자 합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운동입니다. 운동. 그리고 여기는 거주자 수입니다. 그러면 이 각 운동 종목 간에 또는 이 거주자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여기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꺾은 선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거죠? 기온입니다. 기온. 그러면 이 기온은 어떨까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경향성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꺾은선 그래프는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고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12월 3일 월요일에 찍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최근 5주 동안의 낮 최고 기온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는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은 며칠이 되겠어요? 11월 26일. 그 전주는 7일 빼서 11월 19일 이렇게 계속 계산하면 11월 12일 그리고 11월 5일 그 다음 10월 29일이겠죠.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컴퓨터나 여러분들의 탁상 달력을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낮 최고 기온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지역별 상세 관측 자료로 검색을 하면요, 기상청 날씨누리 지역별 상세 관측 자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요, 자, 여기 관측 1극값, 가장 큰, 하루마다 가장 큰 값을 본다는 얘기죠. 여기 지역은 우리 제천이 있습니다. 제천을 클릭하고 날짜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10월 29일부터 한번 입력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천이 있네요. 최고 기록 몇 도죠? 13도입니다. 13도. 자, 이런 식으로, 자, 10월 19일 다음 며칠이었죠? 네, 11월 5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05 앞에 0을 붙여줘야 되나 보군요. 자, 했더니만 19도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만 10월 29일에는 13도였고요. 11월 5일에는 19도, 11월 12일에는 15도, 11월 19일에는 11도, 11월 26일에는 10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낮 최고 기온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아까 예시로 나온 그래프에서 기온이 어떤 그래프였죠?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뭐 그걸 알지 않더라도 이 기온 사이의 변화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날씨는 매일매일이 조금씩 달라지지 확 달라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래프로 그리면 좋겠다? 네,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자, 1단계는 먼저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제목을 붙이고 2단계는 가로와 세로, 3단계는 표현. 자,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이 3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요. 이 3단계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로 여기에다가 제목을 적는 겁니다. 제목 어디서 적으면 될까요? 여기 그래프표에 이미 나와 있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그런 다음에 가로와 세로로 나타내면 되겠는데요. 자, 가로는 무엇일까요? 가로는 날짜가 되겠죠. 세로는 기온입니다. 기온. 자, 여러분들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정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렇게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쉬워지겠죠. 자, 가로는요, 원인이에요, 원인. 세로는 결과입니다. 자, 기온에서 원인이 뭐죠? 날짜죠. 날짜마다 기온이 달라지니까요. 그 날짜에 따른 변화 결과가 바로 기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원인인 날짜, 세로는 결과인 기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단계까지 했으면 3단계 뭐 하면 되겠어요?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은 여러분들 자를 대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가 없으니까 일단 이 화면을 좀 정리하고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라진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좀 가로 세로를 좀 더 정확히 나타내야 되겠군요. 자,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칸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 가운데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자, 여러분들 자료의 분포가 어때요? 10도부터 13도부터 있으니까 저기 지금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10이군요. 그러면 1, 2, 3, 4, 5 여기가 5, 10, 11, 12, 13, 14, 15 여기가 15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그냥 그려도 되지만은 이 변화를 좀 더 극대화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아래 뭘 사용하면 될까요? 물결선을 사용해서 여기를 조금 더 넓혀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를 쓰려고 했더니만 이게 다 사라져버려서 그냥 그리도록 할게요. 자, 10월 29일에는 몇 도였어요? 10, 11, 12, 13도군요. 여기다 점을 콕 찍어주는 거예요. 11월 5일에는 19도였습니다. 15, 16, 17, 18, 19도. 그 다음 11월 12일에는 15도였군요. 11월 19일에는 11도였습니다. 10도가 있으니까 한 칸 올라가 11도가 되겠죠. 11월 26일에는 10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쓸 수가 없어서 최대한 반듯하게 그릴 텐데 좀 여러분들은 자를 꼭 대고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낮 최고 기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11월 5일에 쭉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 10도보다는 아래로 가겠어요? 위로 가겠어요? 자,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이 변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으니까 뭐 한 1도 정도 돼서 한 9도 정도 9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추워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향성으로 예상을 할 때는 9도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최근 5주 동안 월요일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며칠과 며칠 사이죠. 자, 지금 그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화. 그럼 그 변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도가 있죠? 여기는 지금 6도가 높아지고 지금 여기는 4도가 낮아지고 있네요. 여기도 4도, 여기도 1도. 그러면 물론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눈에 봐도 지금 어디에 변화가 제일 크죠? 10월 9일과 11월 5일 사이입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변화가 크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 월요일보다 높을지 낮을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경향성 상에서 아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한 주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뭐 특별한 기상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이번 주 월요일보다는 낮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11월 5일 이후로 점차 기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봤고 그것을 해석하는 연습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돌려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혈액형별 학생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그래프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장이 떨어진 사람들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자, 원래는 우리 반의 혈액형이 누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일단 선생님이 그냥 생각한 자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은 8명, B형은 5명, O형은 6명, AB형은 4명이다 하고 우리 반이 22명이니까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혈액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전혀 없죠. A형은 A형이고 B형은 B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꺾은 선 그래프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내는 목적이 뭐예요? 자료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예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니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가 있는데 물론 그림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는 그림 그래프보다는 어떤 그래프가 적절할까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가 한 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혈액형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되니까 뭐 그림 그래프보다는 막대 그래프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여러분들 1단계 무엇이에요? 기억나나요? 방금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 어디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 표에서 직접 가져오면 됩니다. 혈액형별 학생 수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로와 세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죠? 원인이 혈액형이고 결과가 학생수네요. 물론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수가 먼저예요? 혈액형이 먼저예요? 혈액형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수를 조사했죠? 그럼 혈액형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가로는 무엇이 되겠어요? 혈액형이 되는 겁니다. 혈액형. 그럼 세로는 무엇이 될까요? 학생수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꺾어선 그래프는 이 선이 자료를 나타내는 공간이 된다고 했는데 막대 그래프는 지금 이 한 칸이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칸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A형, 여기는 B형, 여기는 O형, 여기는 A, B형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제일 적은 자료가 넷, 제일 많은 자료가 8이니까요. 그냥 뭐 여기다 나타내면 되겠네요. 1, 2, 3, 4, 5 이거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자료의 변화를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여기 뭐 물결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A형부터 나타내겠습니다. A형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5명에서 하나, 둘, 세 칸 올라가면 지금 여기가 되겠죠. 여기 살짝 표시해두고요. B형은 몇 명이에요? 5명이네요. 여기다 표시. O형은 몇 명? 6명이니까 5명에 3칸 올라간 여기가 되겠죠. AB형은 4명이니까 5명에 3칸 내려간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대로 그리는 거에 지금 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색깔까지 칠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B형은 여기가 되고요. O형은 이만큼이 되고 AB형은 이만큼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혈액형은 무엇이죠? 굳이 세어보지 않더라도 이걸 봤을 때 한눈에 알 수 있죠. A형입니다. 학생수가 가장 적은 혈액형은 무엇이죠? 자, 지금 B형과 AB형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프의 높이를 보면은 AB형이 더 낫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또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남은 그래프가 또 뭐예요?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했으니까 그림 그래프가 남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각 나라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료로 나타내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여기 범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10억 톤이 제일 큰 빨간색이고, 5억 톤이 중간 빨간색, 1억 톤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 따라 나타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볼까요? 지금 6억 톤 1의 자릿수예요. 그러면 어떤 걸 나타내면 될까요? 지금 5억 톤이 있으니까 5억 톤 하나에 1억 톤 하나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국은 무려 94억 톤이네요. 이 10억짜리가 몇 개 필요가 있어요? 9개가 필요합니다. 다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그린 다음에 4억 톤이니까 작은 걸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지금 이 작은 화면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다 겹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의 그림의 크기에 맞게 잘 그리기 바랍니다. 자, 1번까지 한번 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1번은 몇 톤이에요? 12억 톤이죠. 그럼 10억 톤짜리 하나랑 1억 톤짜리 몇 개를 가져가면 되겠어요? 2억 톤짜리 2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억 톤짜리 5개랑 5억 톤짜리 하나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55억 톤이니까 10억짜리 5개, 1억짜리 5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5억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이 10억 톤 5개, 5억 톤 하나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유해감에서 그리면 아주 멋진 그림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